오늘도 100권의 고전의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물론 오늘의 책 난쏘공을 고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소중한 소설이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단순한 소설을 넘어서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증언하는 강력한 기록 같은 책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나 강하게 뒤흔드는지 그 이유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가족과의 웃음, 모든 추억과 역사가 담긴 집이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라는 차가운 이름으로 하룻밤 만에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막연한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소설 속 한 가족이 온몸으로 부딪혀야만 했던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이 문장 정말 유명하죠? 소설의 첫 시작이자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외형, 그러니까 키가 작은 난장이라는 겉모습만은 옳게 봤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불행하게도 딱 거기까지만 옳았다는 거죠. 그의 내면, 그의 존엄성, 그가 꾸었던 꿈,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은 바로 그 옳지 않음에 대한 한 가족의 처절한 기록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곳, 바로 한 가족의 정말 소박한 꿈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한가운데에는 세상이 난장이라고 손가락질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아버지의 이름은 김불이입니다. 안일 불자에 종이자를 써서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라는 그야말로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름이죠. 하지만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키 117cm의 아버지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산업화 시대에 보이지 않는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던 수많은 도시 노동자들의 슬픈 자화상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살았던 세상은 정말이지 잔인할 정도의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소를 보세요. 낙원구 행복동. 이름만 들으면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죠? 패러다이스에 행복이 가득한 동네라니. 하지만 그 현실은 곧 철거를 앞둔 삭막한 빈민촌이었습니다. 이 이름과 현실의 끔찍한 불일치. 이것이야말로 당시 시대가 품고 있던 거대한 모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삭막하기만 한 행복동에도 가족의 진짜 행복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손으로 한 뼘 한 뼘 직접 지어 올린 작은 집이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허름한 탄잣집이었을지 몰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접 도랑에서 돌을 저나르고 아이들이 학교도 빠져가며 함께 지었던 바로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 처음으로 뿌리 내린 그들만의 소중한 공간이자 가장 행복했던 기억에 담긴 가족의 세계 그 자체였던 거죠. 하지만 이 가족의 작고 소중한 낙원 위로 거대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들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아 버릴 시대의 비정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난쏘공이 발표된 1970년대는 우리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정말 눈부신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군사 독재 정권 아래 국가 주도로 진행된 폭력적인 산업화가 있었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22살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쓰러져 갔고 유신헌법은 모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국가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소설은 이 사회를 난장이와 거인이라는 두 개의 세계로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난장이의 세계는요, 물질적으로는 정말 가난하지만 그 안에는 끈끈한 가족애와 이웃 간의 연대가 살아 숨쉽니다. 반면에 거인의 세계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곳에는 오직 이윤과 계약만이 존재하죠. 철거촌 행복동과 경비원이 지키는 저택촌, 이 두 공간은 결코 서로 만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단절된 세상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의 충돌은 바로 이 차가운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철거 개고장. 작가는 실제 공문서 양식을 그대로 소설 속에 삽입하는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냥 소설 속 장치가 아니라 당시 도시 빈민들이 마주해야 했던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폭력이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저항을 시작하죠. 그 저항의 끝에서 아버지는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상징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깊은 절망 앞에서 세 남매는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첫째 영수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는 저항의 길을, 둘째 영호는 현실의 모순에 분노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17살 막내 영희는요, 가족의 빼앗긴 미래를 상징하는 그 입주권 한 장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영희가 오빠 영수에게 남긴 이 한마디,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버려. 이 말은 개인적인 슬픔과 분노가 어떻게 폭력적인 복수의 촉매제가 되는지를 너무나 아프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한마디는 첫째, 영수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죠.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마침내 세상의 가장 높은 곳, 바로 벽돌공장 굴뚝으로 향합니다. 이건 단순히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평생 자신을 짓눌러 왔던 이 지긋지긋한 땅에서 벗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필사적인 마지막 비상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달나라는 그저 밤하늘에 떠있는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이 부패하고 불공평한 땅과는 정반대되는 곳. 모든 고통과 억압이 사라진 완벽한 정의와 존엄의 세계. 바로 닿을 수 없는 유토피아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공은 정말 놀랍게도 희망과 절망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연약한 희망인 동시에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차가운 땅으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좌절된 꿈, 바로 아버지 자신의 운명처럼 말이죠.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소설의 진짜 힘은 따로 있어요. 바로 첫째 아들 영수, 둘째 영호, 막내 영희, 이렇게 세 남매의 시점이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하나의 사건을 각기 다른 시선과 감정으로 그려낸다는 점입니다. 이 파편화된 시점들이 하나로 모여서 거대한 비극을 완성하는 이 독특한 서사 구조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드려도 부족해요. 이건 정말 직접 책을 통해 읽으셔야만 그 처절한 감정선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1970년대에 쓰인 이 이야기가 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어떻게 수십 년간 수백만 부가 팔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2017년에 이 소설은 300쇄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300쇄라는 건 그냥 베스트셀러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건 난소공의 그 절규가 70년대에 멈추지 않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삶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난소공은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과연 발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눈부신 성장의 그늘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집은 단순한 재산이나 자산이 아니라 한 인간의 세계 그 자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는 과연 약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있는가? 이 질문, 이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화려한 유리빌딩 숲과 날마다 치솟는 불평등 속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난장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마음속에서 고민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책의 핵심을 살펴본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